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방트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고프로 10 이하 버전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고프로 13으로 넘어갈까 오즈모 액션 5로 넘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프로 5부터 고프로 10까지 쭉 고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인스타 360 등 여러 가지를 잠깐씩은 사용을 해봤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고프로 위주로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DJI에서 오즈모 액션 5가 나온 뒤로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리뷰를 보니까 고프로는 이제 안 쓴다, 망했다 라는 이런 식의 액션 5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DJI의 오즈모 액션 5를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뒤늦게 구입을 해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고프로 10과 비교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밤에 고프로 10과 오즈모 액션 5를 촬영한 비교 영상인데요. 광량이 많이 부족한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이 액션 5고 오른쪽이 고프로 10입니다. 보시면 빛 번짐과 화질 뭉개짐이 둘 다 심한데요. 특히 고프로 10이 좀 더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액션 5의 슈퍼나이트 기능은 끄고 촬영을 진행했고요. 두 대 모두 4K 60프레임에 16덱으로 설정했습니다. 안정화 기능은 켰고요. 비트레이트도 두 대 모두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ISO는 100에서 1600으로 했고 오즈모 액션 5는 10비트 HLG, 고프로 10은 선명도 높음으로. 야간 촬영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질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면서 엄청 좋은 화질을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사용하시는 게 현명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좀 더 빛이 많은 곳으로 가볼까요?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주변에 간판 불빛이 많아 아까보다는 그래도 환경이 나은 편이죠. 자, 이번엔 오즈모 액션 5의 슈퍼나이트 기능을 켜고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좌측이 액션 5고 오른쪽이 고프로 10입니다. 두 대 모두 아까와 똑같은 조건으로 촬영을 했는데 액션 5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연히 이미지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간판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을 보시면 액션 5가 좀 더 선명하고 잘 보이는 반면 고프로 10은 알아볼 수조차 없이 화면이 뭉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젤로 현상의 발생도 확인해 봤는데요. 액션 5에 비해 고프로 10이 좀 더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프로 10은 제가 그동안 야간 촬영을 많이 하면서 느낀 점인데 저조도 상황일 때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이번 액션 5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낮에 촬영한 비교 영상인데요. 햇볕이 쨍한 정오 시간은 아니었고 구름이 어느 정도 낀 5시경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빛이 좋은 한낮에는 고프로 10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빛이 좋을 때는 웬만한 액션캠은 다 좋더라고요. 하지만 구름이 많이 끼거나 저녁 노을질 무렵이 되면 어떤 액션캠이 좋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액션 5고 오른쪽이 고프로 10인데요. 둘 다 깨끗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액션 5에 비해서 오른쪽 고프로가 왠지 쨍하게 보이시죠? 이건 고프로 10이 액션 5에 비해 대비가 강해서 보시기에 쨍하게 보일 거예요. 작은 화면으로 보기에는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섀도우 부분이 너무 어두워 이미지를 정확히 표현을 못 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액션 5를 보시면 뭔가 좀 더 밝고 뿌옇게 보이실 겁니다. 액션 5가 고프로에 비해 하이라이트 영역과 섀도우 영역 처리를 좀 더 밝게 표현하더라고요. 오즈모 액션 5의 결과물을 보면 마치 일본풍의 사진처럼 물 빠진 색감으로 보이실 겁니다. 반면 고프로 10은 대비를 좀 더 강하게 주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기능 면에서는 두 대 모두 대체적으로 양호했는데요.
그중 고프로 10은 약간의 잔진동이 보였습니다. 오디오 수음은 두 대 모두 좋았습니다. 자, 오즈모 액션 5는 현재 iOS 최소값 100에서 최대값 1600 사이에 놓고 모든 기능 오토에다 놓고 4K 120프레임으로, 자, 오즈모 액션 5는 현재 iOS 최소값 100에서 최대값 1600 사이에 놓고 모든 기능 오토에다 놓고 4K 120프레임으로. 자, 이번에는 발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두 대 모두 4K 60p의 비트레이트는 높음으로 설정했고, 오즈모 액션 5는 10비트 HLG, 고프로 10은 강렬한 색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고프로 10은 테스트를 시작하고 30분이 지나자 꺼져버렸고, 반면 오즈모 액션 5는 90분경에 발열 경고가 뜨며 꺼졌습니다. 역시 오즈모 액션 5가 발열에 뛰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프로 10은 발열에 아주 취약하기로 유명한데요. 고프로를 오랫동안 사용하며 가장 불만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발열로 인한 급 꺼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배터리 관리가 중요한데요.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완충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충전을 시켜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 본체에 넣었다 뺐다 할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즈모 액션 5와 고프로 10의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 5를 구입 후 비교적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즈모 액션 5의 주요 기능과 성능, 그리고 편의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액션 5의 주요 기능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센서인데요. 이번에 탑재된 1.3분의 1인치 12mm 센서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저조도에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표현력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조리개는 2.8이고요. 특히 슈퍼나이트 모드는 야간 촬영에 최적화되어 노이즈 억제력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해진 터치 스크린인데요. 이번에 액션 5는 OLED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었는데 전후면 모두 고유도 OLED 터치 스크린이라 밝은 낮에도 야외에서 선명하게 잘 보여 좋았고, 터치 감도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전면 스크린도 터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프로 10의 경우 전면 LCD는 셀카 촬영 시 화각만 확인하는 용도인 거에 비하면 오즈모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촬영 모드도 다양한데요. 야간 촬영을 위한 슈퍼나이트 모드가 추가되었고, 피사체 추적,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그리고 예약 녹화나 루프 레코딩 같은 기능들도 있어 촬영하기 편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써봤던 액션캠 중에서는 기능이 가장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들을 100% 활용하려면 촬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일단 배터리 용량은 전작보다 커진 1950mAh로 고프로에 비해 촬영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4시간 촬영도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4K 24프레임으로 촬영 시 150분 정도 촬영할 수 있었고 4K 60프레임으로도 110분 정도는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는 자석 마운트도 의외로 견고하고 편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분리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일부러 과격하게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잘 버텼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액세서리 없는 스탠다드 콤보를 구입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구성품에 주로 많이 쓰이는 4분의 1인치 나사 마운트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내장 마이크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 제법 목소리도 깔끔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즈모 액션 5의 장점 중 하나가 DJI 마이크와의 연결성인데요. 페어링도 빠르고 녹음 품질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DJI 미모 앱은 전반적으로 직관적이에요. 메뉴 구성도 깔끔하고 처음 써도 어렵지 않았어요. 앱과의 연동이 빨라 좋았고 업데이트도 자주 해주니까 좋았습니다. DJI가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프로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고급 기능이랑 커스터마이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감 설정부터 볼게요. 8비트, 10비트는 기본이고 10비트 HLG 그리고 D로그 M 모드까지
다양한 색상값이 지원돼 촬영 환경에 맞게 원하는 색상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D-Log M 모드는 영상 편집 시 색 보정을 꼭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모드일 것 같습니다. 컬러 보정도 세세하게 할 수 있는데 색온도, 채도, 샤프니스 다 조절 가능하고요. 로그 촬영할 때는 미리 보기로 또 현장에서 최종 결과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프리셋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자주 쓰는 설정을 저장해 두면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프리셋 이름을 바꾸거나 순서를 못 바꿔요. 이건 업데이트를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디지털 줌이랑 화각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표준, 광각, 초광각 상황에 따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 화질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인물 추적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은 2.7K까지 지원합니다. 브이로그 찍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가로형 16덱으로 촬영했지만 촬영 결과물은 액정 화면에 보이는 세로형 회색 박스 영역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음성 인식은 저 같은 경우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 이게 불편한 건지 모르지만 이전 고프로를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음성 명령을 자주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조금 불편할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영어랑 중국어만 되는데 펌웨어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조만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프로페셔널한 작업에 필요한 기능은 다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급 기능들을 100%다 활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사용하는 기능만 사용하거든요. 본인의 취미나 직업에 따라서 꼭 원하는 기능만 확실하게 익혀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꿀팁이라면 꿀팁입니다. 자, 지금까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를 살펴봤는데요. 고프로만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유저로서 말씀드리면 오즈모 액션 5는 고프로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사용자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후면 OLED 터치스크린이 고프로보다 좀 더 밝고 선명해 보기 편했던 것 같고요. 배터리 충전할 때도 충전 잔량 표시가 되어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배터리 사용 시간과 발열 시스템은 고프로 10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저처럼 고프로를 사용하시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즈모 액션 5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방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